저는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책 두 권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종 얘기 그만했고요. 전통적인 사상과 성리학과 화해도 마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것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교 사회에서 살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유교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얘기지만 아니기도 하고 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논어맹자를 100년이나 안 읽었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1000년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나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보면 뭐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저 사람 선비야. 그다음에 저 사람 예의가 있어. 그 다음에 나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쌍놈. 저 사람 배운 게 없어.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예의가 없어. 저 사람은 위아래를 구별을 못해. 저 사람은 공사를 구별을 못해. 다 이런 유교적인 개념으로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든요. 말이 막히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나한테 대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유교적이죠. 유교를 놓고 사는 것 같지만 유교적인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제가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린 유교는 책을 통해서 내린 거잖아요. 공자가 우리한테 와서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마치 부처나 예수가 우리에게 직접 와서 가르친 적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항상 모든 걸 뭘 통해서 배워요? 결국은 책을 통해서 배워요. 선생님이 물론 가르쳐 주지만 그 선생님도 책을 바탕으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책같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가의 서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서재에서 책이 중요해요.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교를 공부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중요한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한 책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정말 완전하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항상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에 다 주목했을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졌을까? 하는 저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가 워낙 출중하시니까 투표도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같을 리가 없죠. 그죠? 세종 임금이 집현전을 만든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논어와 맹자와 대학과 중용을 세종이 보기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슬픈 사실에서 출발해요. 없었어요.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게 15세기의 한문으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언제 쓰인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에 쓰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400년 전, 1300년 전에 쓰인 책이잖아요. 그 사이에 말은 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강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대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재주로 논어를 다 이해하며 대학을 다 이해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못하죠. 그래서 세종은 이 텍스트, 이 기본적인 텍스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유교를 우리가 깊이 체화할 수가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기르기 위해서 집현전을 만든 것도 있어요. 그 결과 학문이 많이 발전해요.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논어, 또 뭐가 있죠? 맹자, 대학, 중용.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너무 오래전에 작성된 텍스트이고 그 사이에 문법이 변했는데 어휘가 변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참고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제의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심각한 책이 중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용은 그 사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제일 추상적인 책이에요. 제일 철학적인 책이에요. 좋게 말하면 제일 사변적이고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책은 아주 얇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담았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난 500년 동안에 우리의 선비들은 중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또 남의 해석과 자기의 해석이 충돌할 적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걸 다룬 거예요. 어때요? 한번 읽어보시고 싶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유교에 대한 유교 기본 경전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해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짐작한 것처럼 항상 깊지도 않았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론적인 책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라고 하는 데에 주목할 때 중국도 유교 본류잖아요. 우리도 유교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교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회하고 한국 사회가 많이 다르죠.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가 많이 다르죠. 서양 사회와는 더더욱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신사. 그러니까 서양 중세의 기사에서부터 출발한 서양의 말하자면 지배층.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선비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유교적 지식인들.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은 왜 다른지 그런 문제를 답을 똑똑하게 내기는 쉽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제일 큰 배경은 뭐냐면 제가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저 까마득하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자기네들의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선비들이죠. 그런 선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식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전통을 부정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특히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 그 토탈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가령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삼봉 정도전에 관해서 뭐 드라마도 나오고 뭐 그러면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네이버 포털에 나오는 걸 언젠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그 중에 한 1,500개 정도는 정도전 같은 인간은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정도전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14세기 후반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몇 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600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년 전, 700년 전의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왜 합니까?
그건 전통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까요? 자기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궁금증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순순히 이어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딴지를 걸게 되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긍하실 수 있는 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외부의 압박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의 힘에 의해서 바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걸어온 길 외에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제3의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잘 걸어온 줄 알았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난 위기에 몰렸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별로 호감을 가지지도 않는 나라에게 점령되는 그런 사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한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형편없이 쪼그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화적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잘못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처럼 알았던 중국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잘못 살았던 걸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 저의 답은 그렇게 잘못 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 산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치 서양의 몇몇 나라가 걸어온 길이 인류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어떤 표준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